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시장, 해외 시장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여러 시장 관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1.65%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6,232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장 초반에는 수급이 조금 별로였는데 한 10시쯤 넘어가서부터 중소형주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시장 상황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만한 종목들이 꽤 있고, 또 종목들 개개 차트로 쭉 들어가 보면은 지금 상승할 만한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지금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한 번 더 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은 1.03%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 종목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이 종목 구경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점상으로 날아가는 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남의 일이지만 이렇게 점상으로 날아가는 게 언젠가 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7월 2일날 98,000원에 상장이 돼가지고 3일 연방으로 이렇게 상한가 갚았어요. 오늘은 21만 4,5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신문 뉴스를 보니까 이 종목 첫 상장을 했을 때 9억이 되었다.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어떤 분들은 30억이 되었다. 이런 분들 계시던데, 지금 그 9억이 18억이 되었고 30억이 60억이 되었습니다. 요즘 SK바이오팜 직원분들께서는 막 입이 귀에 걸리겠어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또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부자 되는 모습을 보면 즐겁죠. 또 그리고 그분들이 주식으로 돈 벌어 가지고 해외에 도망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또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서 쓰겠죠. 여튼 SK바이오팜 직원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해외 증시 잠시 보면은 오늘 중국 증시 난리 나쁘십니다. 이 보면은 중국 증시가 상해 종합은 5.71% 상승을 했고 홍콩은 3.81% 상승해봤어요. 그리고 일본도 덩달아서 이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다 좋습니다. 특히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차트 구경 좀 해봐야 돼요. 이 차트가 정말로 부럽죠. 이거는 거의 급등주 차트라고 봐도 될 만큼 한 6월 말 정도 되어서 엄청나게 지금 또 좋은 그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외 차트가 저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차트 생각하면은 좀 그렇죠? 우리나라 차트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그냥 2200 갔다가 조금 2100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가요. 그나마 그래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분위기, 지금 중국 증시도 오르고 오늘 유럽 증시도 오르고 하면 조만간에 2200 잘하면 내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2200포인트 딱 올라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고점 넘어서서 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 보여드렸다 아닙니까? 경기 동향지수 거의 요 정도 그림이죠. 이건 없다 손 치고 딱 요까지만 있는데 경기 동향지수 완전히 팍 꺾여 가지고 있죠. 경기 선행지수도 팍 꺾여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 실물 경기라고 본다면은 그 외에 또 고객 예탁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와 있더랍니까? 돈이 풀리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실물 경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돈 풀리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여러가지 기대감으로 이렇게 빵빵 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실물 경기하고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중국 증시 굉장히 많이 올라 부럽습니다. 저 정도 좀 시장에서 돈도 좀 많이 벌어가는 가운데 양도세도 내고 하면 참 기분이 좋을 건데, 시장이 이런 10년 동안 횡보하는 이런 시장에서 돈 벌어서 양도세도 내야 되고 세금 낼 생각하니까 좀 갑갑합니다. 아무쪼록 높은 분들 경제 좀 잘 운영하셔가지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 SK바이오팜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충 근처에 가는 그런 수익은 좀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 분석하기 전에 요걸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에 가면 여기 그 지금 조사 연구 자료 있잖아요. 조사 연구 자료에서 간행물에 요 주제별 검색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뭐 통화, 금융, 은행, 외환, 뭐 세계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조사 연구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세계 경제 쪽으로 가면 해외 경제 포커스라고 해서 이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이야기 조금 할까 합니다. 여기에 중국 관련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해외 경제 포커스라고 한국은행에서 조사 연구 자료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 봤느냐? 289명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온 자료들도 보면 376명, 778명, 444명, 814명 이런 식으로 1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만데 이 자료 본 사람이 289명밖에 안 돼요. 심지어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7월 6일 조간부터 지급하여 주세요 이래놨습니다. 배포는 7월 월날 일요일날 12시에 했습니다. 해외 경제 포커스 7월 3일 날짜로 발행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글로벌 이슈라고 해서 최근 중국하고 일본 경제 동향과 또 중국의 일본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요것도 좀 볼만하고 또 하나는 요게 괜찮습니다. 블로그로 나온 것 중에서 최신 해외 학술 정보라고 해서 요 데이터도 괜찮아요. 요거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중국이 많이 상승했다입니까? 그래서 중국 관련 연구 자료가 쭉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연구 자료들은 참 괜찮은 게 초반에 초록처럼 초반에 딱 해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전체 논문이라면 전체 연구 결과라면 요약을 앞에 딱 내놨고 있어요. 그래서 요 요약을 딱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내한테 필요한 거다 이러면 이제 쫙 본문을 읽어보는 거죠. 근데 요약을 딱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건 별 관심 없다 하면은 그냥 이걸 안 보면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는 2, 4분기 들어서 조금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조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내용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큰 내용으로 된 거 좀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일단 이 하반기 전망 좀 봅시다. 지금 중국은 2020년 하반기 들어가지고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재정 통화 정책입니다. 재정 통화 정책. 정부에서 밀어붙인다, 돈을 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일단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정부에서 돈 풀어서 좀 회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회복보다는 조금 개선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좀 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일본은 좀 대충 봐도 돼요.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좀 잘 된다면 우리나라도 좀 괜찮죠. 일단은 뭐 다른 거는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일단 중국은 하반기에 돈이 많이 벌어서 좀 괜찮다 그래요. 대충 좀 보면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중국 M2 증가율이라고 나오죠. 보면은 M2 증가율입니다. M2 증가율 2020년도 들어서 M2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뭐 요 중반까지는 M2가 뭐 2018년도까지도 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고만고만하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대출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위안화 대출이 파란색입니다. M2가 증가하죠. 돈 이꼴 대출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요. 대출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M2 시중에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 현재 돈이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 전망을 보니까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회복세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반기 때도 돈 더 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요것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고 보면 이건 IMF에서 낸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있죠? 자, 2020년을 경기 저점으로 보고서 그 이후에서부터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연구 자료들도 보면은 요때쯤, 그러니까 왜 하필 이때냐? 지금 2019년이고 여기 2020년 넘어가고 이쯤 열어가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요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것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지금 이미 치료제 백신 관련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되든 간에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오겠나 내년 되면. 그러면 2020년 됐을 때 경기 저점으로 일단 본다 이 말이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0년을 역시 여튼 경기 저점으로 보고서 2021년, 2022년이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확 늘어나가지고 조금 돈을 거두어 들이는 정책을 펴지 않겠나. 근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 2019년 벌써 이제 7월입니다. 7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2020년까지 돈을 풉니다. 이제 2020년부터 반등을 한다 그러면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연 지금과 같이 돈을 풀 만한 전 세계 각국 정부 중앙은행이 그런 상황이 또 닥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7월 달입니까? 지금 7월입니다. 그럼 내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 몇 개월 정도의 기회는 있다.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기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산을 취득할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지나면 언제 사겠노? 지금같이 산 가격에 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차 떠나려고 하죠. 버스 떠납니다. 떠나는데 잠깐만요 해서 기사가 저 사람 온다 해서 잠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 쑥 떠나고 난 다음에 손 아무리 흔들어 봐도 안 옵니다. 버스가 어떻게 후진해서 손님 태우러 옵니까? 가쁘지. 다음 버스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버스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스 기사가 손 드니까 오세요. 잠시 기다려주는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열심히 돈 벌어서 자산 취득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이제 볼만한 다음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자, 좀 봐야 되는 게. 자, 저는 이 자료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이제 조금 보면 글자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면 최신 해외 학술 정보라고 해서 아이고 참 이름도 어렵죠. 이런 자료들을 이 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해놔 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자,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할 경우, 우리나라도 지금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총 수요 감소로, 수요가 감소,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총 수요가 감소하고 또 물가 하락 압력과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본고 이 연구에서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영국 연구해서 조사를 좀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80년, 1970년, 1960년 요 사이인데 1980년에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1970년대 이 내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시달렸다고 그랬죠. 물가는 물가대로 상승을 하는데 실업은 실업대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동 제한을 했다.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하니까 총수요 감소가 일어났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가죠.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실증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럴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동 제한을 하고 돈을 푸니까 물가 상승. 이 물가 상승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IMF 상황하고 보면은 2020년, 2019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2020년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보면은 지금은 돈이 풀려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지 않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다니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드러나고 이때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르죠. 그럼 요 기간 동안 2019년 하반기 이 기간은 정말로 이제 버스가 떠나려고 하다가 운전기사가 참 마음씨 좋은 운전기사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세요 이렇게 버스 타세요 기다려주고 있는 건데 좀 있으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준비 좀 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도 이런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 이거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이 논문의 이 연구 자료의 핵심 자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굳이 다 읽어보지 않아도 핵심 내용을 쭉 다 분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몇 명 본다고? 280만 명 봐십니다. 280만 명.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만데 이거 시중에 파는 자료보다 훨씬 좋습니다. 주식 투자 잘하고 싶지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내가 낸 세금으로 돈 안 줘도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사서 보십시오. 괜히 주식 관련 리딩방 쫓아다니지 말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분명히 말씀드리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잠시 살펴보면은, 자, 보면은, 오늘 오전까지는 좀 그랬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늘 말씀드리듯이, 금융투자의 매수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오늘 오르면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산다고 또 내일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돈이다. 그냥 오늘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한 종목들이 있다라는데 우리가 조금 의의를 둬야 됩니다. 보면은 전기전자, 금융업, 운송장비, 철강, 금속, 통신업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매수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요거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분석 검색으로 뽑아 보니까 오늘 이렇게 17개 종목이나 됩니다. 요거를 제가 따로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업종별로 일단 살펴보니까는요. 화학에서는 두 종목입니다. SKC, 한화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 종목들, 또 철강금속에서는 세 종목이에요. 현대제철, 고려제강, 세아베스틸.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의약품 쪽은 지금 오늘 보니까 의약품과 서비스업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시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죠. 자, 이건 좀 접근 조심하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운송 장비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이외에도 괜찮았겠죠. 또 이런 서비스 제끼고 있었는데, 일단은, 확적으로 보면 하나솔루션은,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꾸준히. 이게 눈에 이런 게 참 사람 잡는 겁니다. 예전에 SK텔레콤도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쪼개씩 오르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이만큼 올라 있어요. 이런 것들 보통 21선 타고 딱 날아다닙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21선 타고 쫙 날아다니죠. 쫙 타고 다니죠.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일냅니다. 자, 부유하신 분들 힘내세요. 자, SKC. 자, 이 종목은 많이 올랐습니다. 좀 올랐는데, 전고점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력도 수급도 괜찮고, 65,000원 넘어가면은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철강금속의 현대제철 보면, 이거 상당히 또 괜찮아요. 딱 붙었어요. 60일 이동 평균화 딱 붙어서, 이것도 장기적 관점입니다. 이거는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세아베스틸도 현대제철처럼 기가 막히게 60일 딱 붙어서 바닥 섣부십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봐야지요. 세아베스틸도 고려제강하고 고려제강도 세아베스틸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죠. 장기적 관점이고. 삼성전자는 이거는 물론 뭐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많이 매수해서 있잖아요. 참 아쉬운 게 뭐 외국인들 얼마 샀다고 벌써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좀 오래 기다려가 많이 먹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갈라 그러면 삼성전자 결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LG전자도 괜찮습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이에요.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시점에 있습니다. 참 좋죠. LG전자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보면 LG전자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은 차트 모양은 LG 디스플레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현대모비스도 참 괜찮습니다. 그림 참 좋죠. 수급도 괜찮고. 자, 오늘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이 갔다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풀리니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 지금 올라가니까 이래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단기적으로 중국처럼 앞서 보여드린 이 중국 차트 있지요. 우리나라가 저런 차트 보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 지금 여력이 없어요. 이 정도 지금 차트, 아름다운 차트를 급등주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차트를 그릴 만한 정부의 여력이 안 됩니다.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전고점 정도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보여드린 종목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는데,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할게요. 이상입니다.